자,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상승한 1956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요. 브렉시트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모두 이런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상승 마감되고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되면서 일단은 시초가가 갭으로 떠서 출발이 됐는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하고 현물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선물 쪽하고 현물 쪽하고 동반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이제 시가를 좀 지키면서 양봉의 흐름들로 오늘 마감이 됐었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기관은 최종적으로 692억 매도로 좀 잡혔습니다만은, 기관이 692억으로 잡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는 받아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관이 매도로 잡혔지만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매도였지만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역시나 오늘 기관,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받쳐주는 그런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3일 연속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이렇게 살짝의 조정 흐름들이 좀 더 나와서 저점이 추가적으로 한번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파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락 이후에 반등, 하락 이후에 반등,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마지막 이 하락이 나왔을 때 1900에서 지켜내면서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무너지면서 1850까지 올 수 있는데요. 1850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1900 아래 1850에서는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좀 잡아가고 캐치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보다는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열어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1900 아래로 내려왔을 때 1850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대형주 가운데서도 밑바닥에 있고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가야 되는 분명히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1% 정도는 올라갔는데, 1% 정도 상승 흐름들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화학의 LG화학 쪽하고 삼성 SDI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지난번에 4차 중국의 그 2차 전지 보조금 업체에 탈락을 했죠. 탈락을 하게 되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금 그게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7% 넘는 상승 흐름들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여기에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최근에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식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또 LCD 패널 가격이 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특정 종목,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잡아갈 타이밍은 아닙니다. 올라간 종목을 오히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내려왔을 때에 떨어지는 종목들을 잡아야 될 거고요.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현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죠. 브렉시트 이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쿵 하고 내려오고 나서는 빠르게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 꼭 나와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신용 물량입니다.
오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코스닥에서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가 1,800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만 1,800억의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청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야 된다.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와야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최소 1,000억 원 이상, 1,000억 이상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야 진짜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2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작년 8월 달에도 1,000억 원대 이상의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저점을 좀 찍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2,800억 원에 가까운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눌러주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이죠. 작년 8월 달에 한번 쿵하고 무너지고 반등 들어줬다가 쿵하고 무너졌다가 돌아나가는 이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데스 컴바인의 급등 영향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갔어야 되거든요. 눌러주고 갔어야 되는데 코데스 컴바인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그냥 계속적으로 가버렸죠. 근데 사실 이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영향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정도 지금 눌러주고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패턴을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눌러주고 돌아가야 진짜 바닥입니다. 진짜 바닥이고, 지금은 외바닥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주고 회복해주는 이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많이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수가 근처에 왔다면 일부 현금을 좀 보유를 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테마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바른손이라든지 우리들 제약 같은 이런 문재인 관련주죠. 바른손이라든지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보였고, 보성 파워텍, 성문전자와 같은 이런 반기문 관련주들도 다시금 급등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순환 테마의 성격이죠. 돌아가면서 이제 테마주들이 한 번씩 파동이 나오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순환 테마라고 하는데, 들어줬지만 이게 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치고 갈 때 팔지 않으면 또 한 2, 3일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버려요. 이게 지금 순환 테마의 특징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올라가는 거 사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사서는 절대적으로 좀 승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떨어지고 조정 나오고 쉬어가고 있을 때를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은 찍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대 매매 물량도 나왔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시장의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거기다 전 세계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이거만큼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러주기만 하면 바닥은 찍었다는 게 대체적으로 한 600포인트 여기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됐어요. 확인은 됐고, 대신에 한 번 정도 살짝 눌러주면서 돌아가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니까는요. 오히려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 돌아나가는 패턴에서는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7월 달이 정말 떨어진 종목들 가운데 저점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5월 달, 6월 달 힘든 장이었다면 이제 7월 달에는 저점 찍고 종목들이 돌아나가는 이 시기 속에서의 저점 공략만 좀 잘 해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동안에 손실봤던 것들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겁먹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밑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테마주 쪽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테마주 쪽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OLED 관련주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또 성장성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 인프라, 뭐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경량화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시장이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